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거 요거 보고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프린트가 문제가 30문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1번하고 그다음에 25번하고 그다음에 20번 그다음에 요런 문제들은 22번 요런 문제들은 1번 그다음에 20번, 22번, 24번은 순환소수 관련된 문제예요. 순환소수 관련된 문제라서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계산을 할 때 기본적인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런 것부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길 때 만약에 2의 이렇게 4제곱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를요 4번 곱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2를 4번 곱했다는 소리인데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여기 곱하기로 돼 있어요. 곱하기로 돼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a가 3번 곱해진 거고 a 곱하기 a 곱하기 a고 요거는 a가 2번 곱해진 거니까 총 개수를 세보면 여기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들끼리 저희가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곱하기를 하면요. 요 지수들은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요. 여기가 똑같죠? 여기 똑같으니까 얘네들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2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 원리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두 번째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애를 제가 거듭제곱이라 그랬잖아요. 거듭제곱에 다시 또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2의 4제곱을 2번 곱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2번 곱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하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2의 8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살펴보시면 여기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둘이 곱하기가 돼서 여기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2의 8제곱.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은 a의 곱하기니까 지수들끼리 더하기 8제곱 이렇게 되고요. a의 세제곱에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이 곱할 거니까 a의 12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원리 여기 두 번째 원리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리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원리. 이거 두 번째 원리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숫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a하고 b에 이렇게 문자가 2개 있고 여기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요거를 각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연습 한번 해볼게요. 2의 제곱, 그 다음에 2로 말고 문자로 하겠습니다. a의 제곱, b의 세제곱 구해라. 좀 거듭제곱에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각자 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고 b는 1 곱하기 3이니까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숫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2x 제곱에 세제곱해라. 그럼 이런 말인 거죠. 맞지? 그러면 요 3이 요렇게 한번 곱해주면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1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세제곱. 여기 1 곱하기 3, 1 곱하기 3 하니까 세제곱. 그 다음에 x에 2 곱하기 3 하니까 2 곱하기 3 하니까 6제곱 이렇게 쓰는데 2의 세제곱은 요 8이거든요. 그래서 8 x 6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요거 4번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원리를 또 하나 설명해 주시면 이번엔 나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누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누기는 어떻게 되면 아까 곱하기는 여기서 보시면 우리 곱하기는 더하기로 하기로 했잖아요. 곱하기는 얘네들이 더해서 얘가 되잖아요. 나누기는 반대로 빼기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A의 6 빼기 3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A의 세제곱이고 A의 6제곱에서 만약에 뒤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계산하는 거를 여기 밑으로 내려요. 분모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A의 세제곱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분수로 만들면서 뒤에서 앞에 걸 빼줘요. A의 6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 사실 왜 그러냐면 원리로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A의 세제곱은 A를 이렇게 3번 곱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사실 나중에 어떻게 바꾸냐면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렇게 역수를 해요. 숫자를 위아래를 바꾸니까 A의 6제곱이 밑으로 이렇게 6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3개씩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밑에 3개 남죠. 그래서 이게 답이 A의 세제곱분의 1.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나누기는 백인데 만약 B의 5제곱 나누기 B의 제곱을 해라. 그러면 B의 5 빼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B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앞에 있는 수보다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분모에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서 분모에다 써라. 그러니까 답이 B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원리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요거 보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번호 쓰면서 써드릴 테니까 보시고 안 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2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보시면 여기 숫자가 2가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숫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A의 세제곱이랑 A의 제곱을 곱하면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 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5제곱 이렇게 쓰면 2번 문제 끝납니다. 됐죠?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x 세제곱분의 6x 6제곱.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썼다는 건 둘이 나눴다는 소리예요. 6x 6제곱 나누기 3x 세제곱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6 나누기 3이니까 답은 2. 그 다음에 x의 6제곱에서 x의 세제곱을 뺄 거니까 여기 나누기는 제가 아까 나누기는 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나누기면 얘들끼리 빼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x의 세제곱 이렇게 남는 거죠. 3번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요. 2x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던 문제랑 똑같죠.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세제곱이 있을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 있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각자 저희 곱하기 하기로 했죠. 다시 a의 제곱의 세제곱 구해봐라. 그러면 거듭 제곱이면 얘네 곱하기 하기로 했죠. 그래서 a의 6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는 2의 세제곱 될 거니까 여기는 2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x가 제곱이 있었는데 3이랑 곱하니까 6제곱 이렇게 될 건데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러니까 8x 6제곱 이렇게 쓰시면 4번 문제 해결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여드릴 건데요. 5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3a 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b 제곱인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부터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요거 제곱하면 요렇게 한번 해줘야 되죠. 3의 제곱이니까 답은 9가 되고요. 거듭 제곱이면 곱하기라 그랬으니까 a의 4제곱 곱하기 여기에서 가로 열고 마이너스 a b 제곱 이렇게 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a가 여기 4개 있고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여기 1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일 때는 얘네들끼리 더하기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a가 몇 개 있는 거냐면 a의 5제곱 여기 4개 여기 1개니까 그 다음에 b가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 번에 따라하기 조금 복잡하실 거고 여러 번 따라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 플러스 x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면 요거는 여태까지 저희 본 거 잘 보시면요.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 더하기잖아요. 더하기일 때는 조금 달라요. 더하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더하기는 계산이 안 되는 건데 x랑 y랑 더하기는 계산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더하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뒤에 있는 문자가 똑같을 때만 더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x를 해라 그러면 얘네들 곱하기가 아니잖아요.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문자는 변하지 않고 여기다 문자 그대로 쓰고 이건 x가 3개 있다는 소리, 이건 x 1개 있다는 소리거든요. 더하면 이렇게 4x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곱하기 나누기랑은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더하면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2y인데 얘는 마이너스 4y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6번 문제는 앞에 거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더하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곱하기 나누기였어요.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보시면요. 7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분의 a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조금 보시면 요거 거듭 제곱이니까 제가 아까 곱하기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분모도 있잖아요. 분모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 그러면 b가 있고 1 곱하기 2 되니까 여기 2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a에 여긴 3인데 여긴 2니까 곱하니까 6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8번도요. 8번도 조금 보시면요. 8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x 곱하기 x의 세제곱. 어머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뭐 써 있는 거라 그랬지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1 써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저희 곱하기끼리는 얘네들이 뭐 하기로 했어요? 얘네들이 더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x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벌써 8번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은 a의 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아까처럼 이거 하나씩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시면 되는데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제가 곱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a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누기 a의 세제곱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b의 10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저희가 나누기는 빼기 하기로 했죠. 6에서 3을 빼니까 a의 세제곱이 남는 거고 b의 10제곱이 여기 붙는 거예요. 왜 이 곱하기 왜 없애냐면 저희 문자끼리 쓸 때는 곱하기 생략하기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생략한 겁니다. 지금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네.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의 거듭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a의 제곱 곱하기 둘이 곱하니까 거듭제곱 거듭제곱 곱하기라 그랬죠? a의 6제곱. 그다음에 여기 b 정리하면요 곱하기 b의 10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하고 얘는 이제 거듭제곱이 곱하기니까 곱하기끼리는 저희 더하기로 했죠. 그래서 a의 8제곱 그다음에 여기 b의 10제곱은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벌써 10번까지 했습니다. 3분의 1 왔어요. 그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나누긴 빼기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3보다 이게 6이 더 크잖아요. 저희가 뒤에가 더 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분모로 내리면서 거꾸로 계산해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6에서 3 뺀 거예요. 거꾸로 6이 더 크니까요. 대신 분모로 내려왔어요. 분모로. 답이 그래서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1번 문제도 됐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요때까지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금방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곱하기 3의 x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제가 요거부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고 풀어야겠죠. 그럼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이니까 얘네들끼리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15제곱 곱하기 얘네들이 곱하니까 x의 6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이 요거 곱하기끼리는 더하기라 그러죠. 얘네들 더하기 x의 2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도 앞에서 봤던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x의 제곱 y의 세제곱분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뭐 하는 거라 그랬냐면 지수끼리 곱하기라 그랬죠. 이렇게 곱하기 하니까 분모는 뭐 돼야 돼? x에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3 곱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한두 번 풀어보시면 혼자 다 푸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14번 한번 해볼게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은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나누긴 빼기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뒤에가 더 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희? 네, 맞아요. 분모로 내리면서 9에서 5를 빼면서 여기다 이렇게 쓰기로 했죠. 분모로 내려와야 돼요. 뒤에 숫자가 더 크면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풀어내면 a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14번까지 했어요. 자, 15번입니다. 15번 문제 한번 보면요. 문제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요것도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15번 문제. 자,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의 5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아까처럼 계속 했던 원리 그대로 하고 있죠. 요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앞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곱하기 될 거니까 x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뒤에 거 정리하니까 x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합치니까 이거 곱하기끼리는 저희 이거 더하기 하기로 했죠. 둘이 이렇게 더하기 하기로 했죠. 그래서 x 18제곱 이러면 끝나는 거죠. 계속 선생님께서 계속 반복된 문제를 내주면서 연습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16번입니다.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요. 저희 나누기끼리는 얘네들이 빼주기로 했죠. 요 위에 있는 숫자들이 빼주기로 했으니까 얘가 a의 6 빼기 3이니까 답은 3 이렇게 16번 끝나겠네요. 자, 17번입니다. 17번은요. 여태까지 아까 봤던 문제들이랑 다르게 아까 앞에서 봤던 6번 문제처럼 여기 6번 문제처럼 더하기 빼기가 나와 있어요. 요 6번 문제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서 보시면 17번 문제도 더하기 빼기입니다. 여태까지 문제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x-2y 마이너스 3x-y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 지금 앞에 x-2y 앞에 5가 곱해져 있어서 이 5를 이렇게 나눠서 곱해 주셔야 돼요. 1학년 때 했던 건데 이런 거 분배 법칙이라 그러죠. 5 곱하기 x 하니까 이게 답이 5x. 그 다음에 5 곱하기 마이너스 2y 하면 숫자끼리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0 되고 y 붙어서 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정리하면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x끼리 계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하기 빼기에서는 x는 안 변하고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계산됩니다. 5하고 마이너스 3 계산하면 5 빼기 3이니까 2 하면서 x 붙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y하고 y하고 계산하면 이 앞에 1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9y 이렇게 17번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는 조금 글이 좀 길게 나와 있죠. 확인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GB의 빈 공간이 있는 이동식 디스크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크기가 1메가인 파일을 최대 몇 개까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GB가 거기 괄호 열고 이렇게 써 있어요. 2에 30바이트래요. 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메가바이트가 요거는 핸드폰 그 저장 용량이라서 이거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 크기를 얘기하는 단위예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2에 20바이트라 그랬거든요.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GB에는 1메가바이트짜리를 몇 개 넣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잘못 써서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니? 그랬으니까 1GB에 1메가바이트가 몇 개 들어가냐 그랬으니까 저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희 10개짜리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개짜리인데 이게 10개예요. 개수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두 개씩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몇 개 저장할 수 있나요? 10 나누기 2 하니까 5개 저장할 수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몇 개 저장할 수 있니? 그랬으니까 둘이 뭐 하라는 소리냐면요. 문제에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둘이 나눠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럼 의외로 식은 간단해요. 보시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2의 30제곱 나누기 2의 20제곱을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저희 나누기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둘이 빼기 하기로 했으니까 답은 그냥 2의 10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식이 의외로 이거 하나입니다. 답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좀 어려운 문제는 19번이에요. 19번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의 세제곱이 a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선 81의 세제곱을 요거를 a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요걸 변형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어려워요. 근데 요거 한번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1은요. 81 3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81은 조금 보시면 이렇게 3이 4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개. 그래서 81은 3의 4제곱이에요. 어머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3의 4제곱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 81이 3의 4제곱이니까. 그럼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곱하기 하니까 3의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요거 보시면 요 3의 세제곱이 a였으니까 요게 3의 12제곱은요. 3의 12제곱은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요 3의 세제곱이 몇 개 있으면 될까요? 거듭제곱으로 4개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 할 거니까. 맞죠? 근데 저희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3의 세제곱이 a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게 a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a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면 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번 문제는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21번 문제 21번 문제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 문제고요. 22번도 넘어가고요. 23번부터 계산 연습 조금 더 하면서 계산부터 마무리하고 뒤에 내용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3x 곱하기 마이너스 5y. 이거 거듭제곱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진짜 곱하기 하시면 돼요. 어떻게 곱하기 하냐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15.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되고요. 3 곱하기 5니까 15 이렇게 되고요. x랑 y랑 곱하니까 15x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24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A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화면이 프린트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숫자가 다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A의 제곱인 것 같고요. 나누기 A의 6제곱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나누기는 빼기라 그랬으니까 8 빼기 2 하니까 A의 6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되는데요. 둘 다 6제곱이고 6제곱이면 둘이 똑같잖아요. 어머니 둘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똑같은 수끼리 나누면 저희 이런 거 알고 있어요. 4 나누기 4는 1이잖아요. 문자도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숫자 나누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기 하면 A의 0 되는데 A의 0제곱을 저희 1이라고 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둘이 똑같으면 나누면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번은 좀 이따가 푸는 문제고요. 26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풀면요. 여기 3x 괄호 열고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x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요거 보시면은 요 앞에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요렇게 따로따로 분배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항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있는 항들을 갖다가 요거하고 요건 다른 항이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보고 한 2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x랑 5y랑 곱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니까 15 x랑 x 곱하니까 x 제곱 되는 거죠. 저희 곱하기 할 때는 개수 더하기로 했는데 여기 1 여긴 1이니까 더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3x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는 한 개니까 마이너스 되고요. 3 곱하기 2 하면 6. 그 다음에 x 하나 y 하나 있으니까 6xy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기. 요렇게 풀어내면요. 여기 앞에 숫자가 얘는 2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2는 2가 되고요. x 곱하기 x 하니까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내면 1 곱하기 3이니까 3 되고요. x랑 y랑 곱하니까 x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내면 3이랑 x랑 그냥 곱한 거니까 3x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류항, 그러니까 같은 종류항끼리는 계산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15x 제곱이잖아요. 여기도 2x 제곱이잖아요. 둘이 계산해야 돼요.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5에다 2 더하니까 17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 빼기는 문자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6xy랑 여기에 있는 3xy랑 계산하면,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3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되면서 문자는 안 바뀌어요. xy. 그 다음에 얘는 혼자 있던 애잖아요. 혼자 있던 애니까 그냥 써주시면 돼요. 플러스 3x 이렇게 쓰시면 2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28, 29 이런 애들 다 30번까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예요.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말했던 거듭 제곱하고 그거랑은 내용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x 그 다음에 여기 4x 마이너스 y 플러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곱해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게 되겠고 여기도 한 번, 두 번 곱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2x 곱하기 4x니까 뭐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니까 2 곱하기 4는 8, x 곱하기 x는 x제곱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풀어내면 마이너스 한 개니까 마이너스 되면서 숫자는 2, x랑 y랑 곱하니까 xy.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7이니까 14 되면서 x 한 개 있었으니까 x 이렇게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해내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얘네들끼리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둘이 계산하면 8 마이너스 3이니까 5 되고 문자는 안 바뀌어요. 더하기 빼기에서 문자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XY 혼자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EXY 혼자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EXY.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4x랑 여기 마이너스 3x랑 계산해야 되니까 14 빼기 3은 11이죠. 플러스 11x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9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6xy제곱 마이너스 3xy 하고 나누기 하면서 마이너스 3xy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머님 보시면 요것도 지금 요거 전체 얘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세 번을 계산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요 9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나누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 x 한 개인데 여기 x 두 개인데 이게 지금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빼기잖아요. 그럼 여기 1수만 있으니까 1 빼면 x가 한 개만 남습니다.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x. 그다음 y에서 y 뺄 거니까 y는 없어져요. 맞죠? 자세히 보시면 보일 거예요. 여기 6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나누면 마이너스 2 되고 x 한 개랑 x 하니까 x는 없어질 거고 y는 여기 두 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하나 남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3xy고 여기 마이너스 3xy니까 둘이 똑같은 숫자끼리 나누니까 나누기 하면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여기는 더 이상 똑같은 문자들이 없거든요. 여기 위에처럼 다른 똑같은 문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28번이야.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5x제곱 플러스 xy 이렇게 되면서요. 나누기 6분의 1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에 문제는 그냥 나누기가 돼가지고 이 나누기 모양을 안 바꿨는데 요건 조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5x제곱 플러스 xy에다가 저희 원래 4 나누기 2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 숫자가 분수로 바뀌어요. 2분의 1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어요. 원래는 1분의 2인데 위아래가 바뀌는 걸 저희는 역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곱하기로 바꾸면서 어머니 x는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x가 밑으로 내려가고 6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번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30이 될 거고요. x 여기 두 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 밑에 있죠. 그럼 둘이 하나 없어지면서 x 한 개만 남습니다. 플러스 여기엔 숫자 없고 여긴 6 있으니까 여기 6 되면서 이번에 얘랑 계산하면요. x끼리 없어지고 6 남으니까 6y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30x 플러스 6y 이게 답입니다. 다음에 30번 문제까지 보면요. 30번 보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인데 어머니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랑 얘랑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우리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똑같은 모양끼리는 계산하기로 했죠. 원래는 이런 애들을 동류항이라 그러는데 어려운 단어 다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2x 더하기 x 하면요. 이건 3x가 될 거고요. 여기 3y 마이너스 y니까 둘이 더하면 2y 이렇게 돼서 이게 정답이에요. 30번이요. 조심하셔야 될 게 26번부터요. 26번 저희 여기 표시에는 26번 에서부터 30번까지는 위에서 봤던 원리랑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요. 위에서 봤던 원리들은 전부 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 이런 애들의 모양이었는데 여기 있는 26번부터 30번까지는 지금 여기 더하기 빼기 막 이런 내용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의 모양이니까 얘들을 정리하실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배 법칙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신 다음에 계산되는 숫자들끼리는 계산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러니까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안 풀었던 1번 문제부터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 저거 보시면요. 저 어머님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셨던 게 숫자의 범위가 유리수예요. 이 유리수에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이 정수는 이렇게 생긴 숫자죠.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숫자를 양의 정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숫자를 음의 정수라 그러는데 얘들 사이에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정수,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여기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 모양이 있고 소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처럼 안 생겼고 마이너스 플러스 7분의 3 뭐 이렇게 생긴 숫자들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소수를 조금 더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눠요. 유한소수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 소수들이에요.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근데 무한소수는요 숫자가 안 떨어지는 숫자예요. 막 이렇게 계속 가는 숫자들, 이렇게 쭉 가는 숫자를 무한소수라 그러는데 이 무한소수는 또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무한소수가 있냐면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래서 저희 순환소수라고 부르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그러는데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저희가 이제 중3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서 여기는 안 배우고요. 여기 순환소수까지 쓸 거예요. 그럼 순환소수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0.12, 1, 2, 1, 2 이렇게 쭉 있다고 치면요. 지금 뭔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1, 2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저희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를 순환소수라 그래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쓰기로 얘기했냐면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0.12 하고요. 반복되는 게 순환마디를 한 번만 써주고요. 요 위에다 이렇게 점을 찍기로 했어요. 땡땡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다시 분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이 있는 애는요. 분모로 갈 때 요 점 있죠. 요 점은 분모로 갈 때 9로 바뀌어요. 그럼 점이 지금 두 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분모로 갈 때 99.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원래는 좀 더 복잡한데 지금 여기서 문제 풀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풀어 드릴게요. 1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마이너스 0.2의 땡을 순환소수로 바꾸려 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그냥 여기다 붙이시면 되고요.
기하 분수를 바꿀 거죠. 점이니까 이거 뭘로 바꿔요? 9. 그 뭘로? 9로 바꾸고 얘 그냥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9분의 2. 1번 문제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20번 문제 잠깐 보셔야 되는데 보실 때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소수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맞죠? 이 유한소수 있잖아요. 유한소수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분모에 있는 어떤 숫자를 막 분해했을 때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돼요. 2 또는 5만 있어야 돼요.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는데 2 또는 5만 있는 숫자를 우리는 유한소수라 그래요. 근데 20번 문제가 유한소수인 거 찾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20번 문제가요. 다음 중 유한소수로 쓸 수 있는 거 쓰세요. 1번 보세요. 8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8을 소인수 분해하면 8을 소인수 분해 뭐였죠? 저희 이렇게 소수를 이렇게 나눠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3개죠. 맞죠? 그럼 여기 2의 세제곱분의 3인데 분모에 지금 2만 있잖아요. 맞죠? 이런 소수들은 유한소수라 그러는 거예요. 2하고 5만 있으면 유한소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한번 보면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약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2로 나누면 이게 30분의 1이거든요. 30분의 1은 30은 저희 소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인데 제가 유한소수 되려면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상한 사람 껴있잖아요. 3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유한소수가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면요.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긴 3이 2개니까 요거 지우면서 여기 2개 지우면 여기 하나가 남거든요. 근데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3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 아닌 거예요.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돼요. 4번 보자마자 아닐 것 같은데요.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1인데 지금 여기 불청객 누구 들어가 있죠? 7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숫자도 유한소수가 아니고요.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보시면요. 2의 제곱 곱하기 13분의 7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7이 이렇게 13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2하고 5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지고 다 안 되고요.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21번 문제 금방 처리됩니다. 21번 문제 보시면요. 순환소수 0.37의 땡땡을 분수로 바꾸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돼요. 점은 뭐로 바꾸기로 했죠? 9로 바꾸고 얘도 9죠. 9가 2개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99분의 얘 그대로 쓰시면 돼요. 37 끝. 21번 끝났습니다. 자, 22번 문제인데요. 이번엔 11분의 3을 주고요. 11분의 3을 주고 순환 마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머님 여기 원래는 이렇게 3 나누기 11을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순환 마디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0 나누기 안 되니까 여기다 0 써주고 두 번 들어가네요. 22 들어가고 8 0 7 들어가고 77 그다음에 또 3 들어가 0이니까 이거 두 번 계산하고 22 8 0이니까 7 들어가서 77 뭐 이렇게 되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계속 2하고 7이 반복되고 있죠. 27 27 그래서 순환 마디를 쓰세요. 그럼 반복되는 부분만 써주면 돼요. 이 답은 2하고 2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9로 여기다 위아래에다 9를 곱하면요. 어떻게 되면 99분의 27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가 9면은 우리 분모가 9면 점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0.27에 땡땡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9점은 9라 그랬으니까. 그럼 2하고 7이 반복되는 거니까 답은 27 이렇게 해야 되고요. 처음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2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타냈는데 분수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이다. 자, 3분의 2 이렇게 보세요. 1번. 3분의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되는데 3 들어갔죠? 맞아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아니라 얘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갈게요. 11분의 14를 소수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를 11로 나누면 돼요. 1, 11, 3. 여기 점이 여기서 만나면 점 올려야 되거든요. 0 올라가고 2 올라가면서 22. 8 들어가 0 내려가면서
7번 들어가니까 77. 그다음에 3 들어가고 0 들어가면 2번 들어가고 22, 8, 0이니까 7번 들어가고 77 하니까 지금 계속 27, 27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1.27에 2하고 7에다 땡땡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2번 보기는 보시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갑니다. 자, 0.1232323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디가 반복되고 있죠? 2323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 끝이 없잖아요. 이 끝이 없는 소수를 저희는 무한소수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번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한소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다음 4번. 순환소수 0.135에서 1하고 5에 이렇게 땡이 돼 있으면요. 요게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요게. 그래서 순환마디는 반복되는 마디를 얘기하는 건데 135다 4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맞는 말 되는 거죠. 맞죠? 5번 보시면요. 3.4333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3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3에다 점 찍어 주시면 돼요. 3.43인데 3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3에다 점 찍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5번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번 보기에는 이게 4에도 점이 찍혀져 있죠. 맞죠? 4에 적으니까 5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이건 답이 3번하고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3번 잘못 봤네요. 여기 3번 잘못 보시면 3번 보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뒤에 점점점이 없어요. 3번 보기 뒤에 점점점이 없어요. 그래서 3점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딱 끝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무한소수 아니고 유한소수가 맞겠네요. 그럼 3번은 맞는 말이 되네요. 속을 뻔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 3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요거 영상이요 한 30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30분 넘었나요? 요거 한 두세 번 돌려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습하시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어머님.